여러분은 혹시 주변에서 끊임없이 자랑하는 사람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 스스로도 무의식 중에 자랑을 하고 나서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공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공감을 잃게 만드는 자랑의 종류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랑은 누구나 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성취감을 느끼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때로는 부러움을 사고 싶은 마음. 이 모두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이룬 성취나 소유물에 대해 타인에게 알리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정 욕구는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취나 소유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자랑이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랑은 상대방에게 공감과 존중보다는 비교와 위기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세대 간 소통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어떤 자랑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대화의 벽을 만들며 인간관계에 치명적인 불화를 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인생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 5가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돈 자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김 부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부장님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62세 남성입니다. 매달 직장 동기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데 이 모임에서 그는 항상 자신의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모임에서도 김 부장님이 또 시작하셨어요. 내가 20년 전에 강남에 아파트 3채를 샀는데 직원선이 지은 것으로만 골랐지. 그때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어. 은행 대출 받고 회사 퇴직금 담보로 잡히고 별짓을 다 했지. 그래도 내 선견지명이 대단했던 거야. 지금 그 아파트들이 한 채당 15억씩 하니까 내가 그때 고생한 보람이 있지. 너희들은 왜 그때 내 말 안 듣고 아파트 안 샀어? 지금쯤이면 대출금 다 갚고 배 두둑이 불러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1시간 내내 자기 부동산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 모임에 함께 있던 다른 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자녀의 취업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 과장님은 자리를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자신의 이야기에 다들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모임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놓았던 것이죠.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혹은 본인이 무의식 중에 말했을 수도 있겠네요. 직장 동료 모임에서, 동창회에서,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돈 자랑은 종종 들려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모임에서 한 지인이 난 요즘 너무 바빠서 밥 해먹을 시간도 없어서 매일 외식하거나 가사도우미가 해주는 음식만 먹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몇몇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돈 자랑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방의 경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비슷한 상황의 사람에게는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친구나 지인의 물질적 자랑은 상대방에게 우울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젊은 세대의 주거 불안과 취업난이 심각한 시대에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김 부장님의 부동산 자랑은 같은 세대 친구들 사이에서도 상처가 됩니다.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거나 다른 투자를 선택했던 친구들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20년간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드는 잔인한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의 가치를 오로지 재산으로만 평가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마치 나는 돈이 있으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도 무의식적으로 경제적 기준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가 물질적 가치에 기반한 피상적인 관계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김 부장님의 경우 30년 직장 생활의 성취와 은퇴 후에 안정된 노후라는 가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음에도 오직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전적 이득만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인생 가치를 단순히 재산 증식으로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셋째,
실제로는 그만큼 부유하지 않은 경우 허세로 보여 더 신뢰를 잃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종종 과도한 물질적 자랑이 오히려 내면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의 재산을 과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 자랑이 역효과를 내는 아이러니한 지점입니다. 김 부장님의 부동산 자랑을 들은 몇몇 친구들은 나중에 그의 이야기가 과장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한 친구는 김 부장이 그렇게 부자라면서 왜 항상 모임비는 아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며 의심을 표현했습니다. 넷째, 인간관계의 깊이를 방해합니다. 돈 자랑은 대화의 초점을 물질적 성공에만 맞추게 하여 더 의미 있는 주제로의 발전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관계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다섯째, 부의 출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의 경우 부동산 투기나 불공정한 기회로 부를 축적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젊은 세대와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공정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운 좋게 부동산으로 큰 이득을 봤다는 이야기는 자신에게는 자랑거리일지 몰라도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젊은 세대에게는 구조적 불평등을 떠올리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김 부장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부동산 자랑 때문에 친구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투기로 부자 되셨다며 라는 질문을 받고 당혹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 부장님이 합법적으로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끊임없는 자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던 것이죠. 여섯째, 주변 사람들의 성취와 행복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돈 자랑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성공했고 너희는 실패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 금전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만족하는 사람, 높은 수입 대신 사회적 가치를 선택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장님의 동창회 자리에 있던 한 동창은 교사로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많은 제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이 사장님의 돈 자랑 앞에서 자신의 직업적 성취와 보람을 언급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이 마치 가치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건강한 대화는 상대방과의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돈 이야기를 하더라도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 다들 어떻게 지내? 처럼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가 훨씬 가치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다면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의미 있는 일에 기부를 시작했어요. 나 최근에 배우고 있는 취미가 있는데 정말 즐겁더라고요.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성장이나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에 관한 건강한 대화 방법으로 김 부장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운 좋게 부동산 투자가 잘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집값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녀들 주거 문제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도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도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사장님이 사업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 건강에 투자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바빠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여러분은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라고 물었다면 훨씬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모임에서 한 중년 신사는 자신의 부동산 이야기 대신 요즘 은퇴 후 시간 활용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결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훨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식 자랑입니다. 이번에는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59세의 전업주부로 슬하의 의대를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녀의 자랑은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지난달 친목 모임에서 박 여사님은 또다시 아들 자랑을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의대본과 3학년인데 이번에 교수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학장님이 직접 연구실로 불러서 논문 프로젝트를 맡기셨대요. 그것도 3학년 중에서 우리 아들 혼자만요. 교수님께서 우리 아들이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다고 하셨대요. 다른 의대생들은 공부만 하는데 우리 아들은 연구까지 하니까 특별 대우를 받는 거죠. 앞으로 미국 하버드 의대로 연수도 갈 거래요.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주신대요. 내가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에 투자한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1시간 내내 아들 자랑만 했어요. 그 모임에는 자녀가 취업 준비로 고생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대학에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한 자녀를 둔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어머니는 자녀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모두가 박 여사의 끝없는 자랑에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모임이 끝난 후 한 친구는 다시는 이런 모임에 오고 싶지 않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 애는 서울대 의대 다니는데 교수님들이 다 예뻐해서 특별 관리 받고 있어. 1학년 때부터 논문도 쓰고 교수님 연구실에서 특별 프로젝트도 맡았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래. 우리 손자가 그러는데 할아버지 친구분들 아이들 중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대. 하하. 4살인데 벌써 영어 동화책을 읽고 구구단도 외웠어. 유치원 선생님이 천재라고 하셨대. 아마 우리 집안 DNA가 좋은가 봐. 우리 딸은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벌써 2번이나 특진했어. 사장님이 직접 찾는다네. 작년에는 최우수 사원상을 받았고 해외 지사 발령도 받았어. 다른 직원들은 10년 넘게 기다려도 못 받는다는데 우리 딸은 3년 만에 받았지.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자녀가 성취를 이루면 그것은 부모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자녀 교육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경우가 많아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자식 자랑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른 부모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소위 성공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건강 문제나 적성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 자랑을 많이 듣는 부모들은 자신의 양육 방식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 여사님의 의대생 아들 자랑은 자녀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다른 어머니들에게 직접적인 상처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 어머니는 내 아이는 대학에 가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사의 길을 선택했는데 박 여사의 자랑을 들으면 내가 부모로서 뭔가 부족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 괴롭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정할아버지의 손자 자랑 역시 다른 할아버지들에게 자신의 손주를 비교하게 만들어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둘째, 자식의 성취를 마치 자신의 성취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존중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부모의 공으로만 돌리는 것은 자녀의 노력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태도는 자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부모님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님의 아들은 실제로 친구들에게 우리 어머니가 내 얘기를 주변에 다 퍼뜨려서 정말 부담스러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 유명한 의대생이구나 라는 말을 듣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그의 성취를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내가 밤새 공부해서 얻은 결과인데 엄마는 마치 본인이 해낸 것처럼 말해 라며 속상해했습니다. 정할아버지의 손자 역시 할아버지의 과도한 기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너는 특별해야 해, 우리 가문의 자랑이 되어야 해 라는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되면서 아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완벽주의적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극도로 불안해하는 모습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간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취를 끊임없이 자랑하는 부모는 종종 자녀에게 계속해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줍니다. 이는 자녀의 자율성과 행복을 침해할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과도한 자랑과 기대는 자녀에게 성취 강박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자녀는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나 행복보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자녀와 비교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우리 아이는 이런데 너희 아이는? 이라는 암묵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부모들 사이에 경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한 유명한 교육학자는 자녀 비교는 독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각 아이는 고유한 재능과 발달 속도,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성취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것은 아이들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심을 유발하고 부모 사이의 관계도 해치게 됩니다. 다섯째,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종종 부모는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의 개인적인 성취나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는 자녀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자녀 이야기를 나눌 때는 성취보다는 요즘 우리 아이가 이런 관심사가 생겼더라 처럼 아이의 관심사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자녀 교육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이 부분이 어려워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처럼 서로 배우는 자세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 대해 건강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박 여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아들이 의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사실 공부 스트레스가 커서 걱정도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좋은 조언이 있으면 듣고 싶어요. 이런 접근은 자녀의 상황을 공유하면서도 다른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구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정할아버지가 요즘 손자와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즐거워요. 아이가 호기심이 많아서 같이 있으면 저도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게 돼요. 여러분은 손주들과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라고 물었다면 훨씬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 건강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진로를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녀의 진로 고민을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처럼 질문을 던지며 다른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훨씬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견해요. 처럼 자녀의 과정과 노력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취보다 자녀와의 관계와 소통에 초점을 맞추는 부모들이 더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와 최근에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눴어요. 라는 말은 우리 아이가 1등 했어요. 라는 말보다 훨씬 의미 있는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실패나 어려움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더 깊은 공감과 지지를 만듭니다. 세 번째, 과거 자랑입니다. 이번에는 최 부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부장님은 63세에 은퇴한 회사원으로 젊은 시절 큰 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이 멘토링하기로 한 후배들과의 만남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만 했습니다. 최 부장님이 20대, 30대 후배들을 불러 멘토링을 한다고 해서 기대를 갖고 참석했어요. 하지만 3시간 내내 그분의 과거 성공 스토리만 들었습니다. 내가 30대 초반에 이미 팀장이 되었는데 그때는 진짜 일을 많이 했어.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회사에 있었지.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녁에 칼퇴근하고 주말에 놀러 다니니까 성공하기 힘들지. 나 같은 열정이 없으니까. 또 내가 젊었을 때는 상사 말씀이라면 무조건 네 하고 따랐어. 요즘 애들처럼 이유를 묻거나 일과 삶의 균형을 따지지 않았지. 그래서 윗분들이 날 눈여겨보고 승진시켜준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해. 이런 이야기만 계속했어요. 심지어 내 시대에는 컴퓨터도 없고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했어. 훨씬 어려웠지. 요즘은 컴퓨터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런데도 성과가 더 좋았던 건 우리 세대의 근성 때문이야. 이런 말도 했습니다. 멘토링을 받으러 간 저희는 현재의 직장 환경과 맞지 않는 조언만 듣게 되어 실망했어요. 후배들은 최 부장님의 이야기가 현재 기업 문화와 환경에 맞지 않다고 느꼈지만 선배에 대한 예의상 끝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멘토링 이후 대부분이 다시는 참석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장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과거의 성공만 강조하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로 인해 오히려 세대 간 단절만 심화시켰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몰라. 고백만 수십 번 받았어. 여자들이 줄을 서서 데이트 신청을 했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애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던데 우리 때는 달랐어. 80년대 우리 회사 다닐 때는 내가 최연소 임원이었어. 지금 회사 애들은 나 같은 열정이 없어. 난 매일 밤 12시까지 일했고 주말도 없이 회사에 나갔어. 그래서 성공한 거지. 요즘 젊은 애들은 워라밸만 따지고 열정이 부족해. 옛날엔 이 동네가 다 우리 땅이었는데 세금 때문에 다 팔았지. 지금 생각하면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그 땅들이 지금 얼마나 됐는지 알아. 몇백억은 될 거야. 내가 그때 더 현명했더라면. 우리 시대에는 공부가 정말 어려웠어.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참고서도 별로 없었어. 촛불 켜고 공부했다니까. 그래도 나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 요즘 애들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면서도 노력을 안 해. 내가 군대 있을 때는 정말 혹독했어. 지금 군대는 휴대폰도 쓰고 외출도 자주 나가고 너무 편해졌어. 우리 때는 군기가 살아있었지. 그래서 우리 세대 남자들은 다 강인한 거야. 과거 자랑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현재가 아닌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면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과거 지향적 대화가 지나치면 현재의 행복과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보다 과거의 이야기만 계속한다면 그것은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현 시대와 맞지 않는 가치관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요즘 세대는 이라는 식의 비교는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만의 어려움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력과 고민을 무시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금의 젊은 세대와 단절감을 심화시킵니다. 끊임없이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를 폄하하는 태도는 세대 간 소통을 어렵게 만듭니다.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경험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어 대화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과거 자랑이 많은 어른들과 대화할 때 젊은 세대는 무력감과 좌절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넷째, 무엇보다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취나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만족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과거를 왜곡하거나 미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으며 종종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되기 쉽습니다. 과거에 대한 지나친 자랑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시절에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참 재미있네요. 처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대화나 그때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처럼 과거에서 배운 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 학벌과 지식 자랑입니다. 내가 서울대 나왔을 때는 지금보다 들어가기 훨씬 어려웠어. 이 책은 읽어봤나? 난 작년에 100권 넘게 읽었지. 이 정도 상식은 누구나 알아야 하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학벌과 지식 자랑이 위험한 이유는 첫째, 상대방의 지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례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지혜는 자랑하지 않는 법입니다. 셋째, 오히려 자신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넷째, 학벌이나 지식의 양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식을 나눌 때는 이 책 읽었더니 이런 점이 도움이 됐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처럼 권유하거나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도 배우는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럼 대화를 여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인맥 자랑입니다. 내가 대통령과 한번 식사한 적 있는데 우리 아들 친구 아빠가 청와대 수석이야. 뭐 필요하면 말해. 내가 이 분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내 인맥이야. 인맥 자랑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째,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의 관계로 증명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진짜 인맥이 있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셋째, 상대방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관계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인맥 이야기를 할 때는 혹시 이 분야에 관심 있으세요? 제가 아는 분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럼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식이나 누구누구를 통해 배운 것이 있는데요. 처럼 관계에서 얻은 가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자랑 대신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첫째, 경청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자랑보다는 공감하는 대화가 됩니다. 둘째, 질문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라는 말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훨씬 가치 있는 대화를 만듭니다. 셋째, 자신의 취약점도 적절히 공유합니다. 완벽한 모습보다는 인간적인 모습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넷째, 칭찬하는 습관을 길러봅니다. 자랑하고 싶은 순간 오히려 상대방을 칭찬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랑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에 초점을 맞추지만 감사는 내가 얼마나 운이 좋고 도움을 받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반부는 앞으로 더 많은 관계와 경험을 쌓아갈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자랑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자랑은 순간적인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지혜는 평생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